자, 우리 중학교 2학년들의 과학 내신, 1학기 중간고사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대부속 중학교, 단대부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대부중, 특목고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꼭 가는 학교들인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한 학년에 적은 인원이죠. 약 140명 정도 내반 학생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특목고 진학을 갖다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만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이렇게 가기가 좀 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20년도 이후에 이 단대부중은 학습적인 이 성향 자체가 일단은 선행학습에 대한 인구가 정말 많아졌다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50%의 비율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7, 80%의 선행학습 비율 인구가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내신의 성취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진로에 대한 결정이 금방 이루어지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대부중은 교과와 비교과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들께서 내신 준비하실 때에 내신의 비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학대회, 다른 기타 대회들도 꼭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중간고사 기출분석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갖다 해보면 단대부중의 과학 시험 문제도 역시나 다른 학교들하고 마찬가지로 문해력이 조금 필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대한 부분의 난이도는 뻔한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만 했다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과학 시험 치고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범위가요, 다른 학교하고 이렇게 특이 진도로 분류가 되는 범위들도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범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과학내신 준비 평이 이 얘기 들었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준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편한 게 없어요. 확실한 준비만 있을 뿐이지. 자, 오투교재 준비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유형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본인의 경험치를 늘리는 것. 왜? 문해력, 수학에만 문해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학에서 문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부분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보기에 대한 내용 다르게 보이고요. 보기에 대한 내용 다르게 보이면 당연히 고르는 답도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갖다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에 있어서 문해력을 갖다가 늘리기 위한 경험치의 확실한 밸런스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밸런스를 갖다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얼마 정도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중학교 2학년 과학 시험 문제의 유형은 한 문제의 유형당 많아봐야 4개, 5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만약에 유형이 10개다. 그러면 우리가 50문제 정도의 문제만 확실하게 내가 풀 수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저는 이 내신 준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21년, 22년도의 출제 유형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21년도에는 물질의 구성과 식물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만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15문항, 5문항.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식물과 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의 문항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물질의 구성에 대한 부분의 문항이 상대적으로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문제도 물질의 구성, 화학 부분이 문제가 더 많았고요. 자,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 작년 22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물질의 구성, 전기와 자기, 식물과 에너지, 여기 오타 났네요. 자, 식물과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고루고루 출제가 되어졌는데요. 물질의 구성과 전기와 자기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식물과 에너지는 한 부분에 대한 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광합성 파트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문항수가 아무래도 적게 배열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원이 3개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험 부담은 다른 어떤 학교들보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문제 유형을 갖다가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문제는 다른 학교들의 상난이도 문제가 한 문제씩이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없죠. 이유는 문제가 정말 평이하게 딱딱 정말 내일 문제들만 냈다. 약간 스타일 자체는 도곡중학교하고 비슷한데요. 문제의 경향이나 이런 난이도는 단대부중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보면 원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원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밸런스거든요. 그 문제하고 이쪽 문제하고 어때요? 똑같죠. 보기 문제와 여기는 이 부분의 오지선다형 문제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와 원소 기호를 갖다가 묶고 있는 문제에서도 네, 그 이용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21년도, 22년도에 나왔던 패턴이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원소 기호에 관계되어진 문제에 대한 것들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의 과정들에 대해서 네, 보기 오지선다형. 근데 이 부분을 잠깐 보면 작년에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올해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바로 네, 이 보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보기 문제에 대한 부분의 선택 문제를 본인이 올해는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 부분의 그림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갖다 하고 있으면서 일단 기본적인 오지선다형 문제가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준비할 때 우리가 약간 정확하게 설명을 요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훈련을 갖다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분자의 모형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문제도 네,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 근데 한 가지 놓고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제는 분자 모형에 관계되어져서 묻고 있는 문제의 배점이 커요. 4.2점이나 돼요. 그래서 4.2점짜리 문제 한 문제 틀리면 다른 문제보다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가 좀 크죠. 근데 왜 제가 4.2점을 강조해야 되냐면 4.2점의 비중을 둘 정도로 중요도가 있는 문제라면 올해도 이런 류의 문제는 100%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대부정 전년도 시험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때 어떤 문제가 만약에 나올까라고 고민이 되어진다면 점수 배점이 큰 문제는 올해도 시험 문제 비중이 조금 다르게 해서 나올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는 것이 그렇죠. 1차적인 관건이죠.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풀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원자의 구조를 갖다 내놓고 있는 문제류가 똑같이 자, 보기 오지선다형. 네, 같은 문제인데 문제의 패턴만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 이 옮겨가는 이온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파란색을 나타내는 이온 어떤 이온이고 어떤 극으로 이동하는지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이 기본 문제 풀 수 있으면 개념적인 부분의 서술형은 쉽죠. 이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뻔한 문제거든요. 정말 우리가 문제를 내도 이 문제밖에 낼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뻔한 문제들인데 그 뻔한 문제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관계되어진 것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문제에 대한 부분의 패턴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화학에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준비할 때는 이런 류의 문제들에 대한 연습을 확실하게 써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어디서 비슷하게 나왔냐고요? 바로 O2 시험 대비 교재 그 뒤에 있는 부분의 서술형 문제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 그래서 단대 보증은 O2 교재의 서술형 문제 대비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이 끄적끄적 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그 문제를 본인이 서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기에서 오답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소 기호에 관계되어진 문제들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 했던 것들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 모습인데 사실 전류가 흘러갈 때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단대부정 지금 보니까 서술형 6번 문제까지 나오죠?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전기 흐름에서 전류계와 전압계에 관계되어진 문제가 이렇게 보기 문제로 나왔던 부분을 한번 보는데 4점이에요. 문제 배점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도 어떻게 된다? 꼭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런 문제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신 점수 마음에 안 들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류의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19번에 있는 이 문제 그림을 보세요. 아, 진짜 똑같죠? 네, 똑같은 그림의 똑같은 보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류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올해 식물과 에너지 들어간다?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단대부증? 선생님이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건 아니겠죠? 네, 이 문제 100%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배점도 4.2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점이 큰 문제는 절대 내가 공부를 할 때 1번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갖다가 너무 내가 방만해서 단원이 많아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나하나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내신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확실하게 준비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서는 오히려 더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자, 단대부중 내신 대비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20년도, 21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는 반드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단대부중이 문제 난이도가 높아졌을 경우에 어느 학교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청중학교, 대명중학교. 근데 그 중에서도 대명중학교 시험 문제를 저는 적극적으로 풀어볼 거를 권장합니다. 왜? 대명중학교 작년에 시험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 정도 문제 류만 풀 수 있다면 큰 고민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교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신은 수학이 결정한다. 네. 그리고 과학 문제의 문해력이 필요하다. 수학이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신 전체적인 과목을 과학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학에 대한 부분으로 모든 내신이 편차가 갈리는 건 아니다. 근데 누가 그걸 가르냐? 단대부중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 성적이 내신 전체의 편차를 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에 대한 부분의 준비는 과학보다도 더 완벽하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 문제 수준 유지 또는 난이도가 조금은 상승할 듯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 문제의 문해력 확실하게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